한국 도대체 언제 만든 거야? KF-21 새로운 로열 윙맨 드디어. 무인 전투기 가오리-S 스텔스 이륙 비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시, 정찰, 전자전 등을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며 스텔스 무인기를 연내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당국은 합동 드론 사령부를 조기에 만들 계획이다. 합동 드론 사령부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보유하거나 보유할 예정의 무인기를 통합 운용하는 부대다. 육군이 2018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드론봇 전투단과는 다르다. 정부 소식통은 합동 드론 사령부의 무인기는 야전 전술용이 아니라 북한 후방 깊숙이 들어가 핵심 시설을 정찰하거나 북한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작전용이라고 말했다. 스텔스 무인기와 소형 드론 등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현재 가진 기술을 활용한다면 윤 대통령의 연내 생산 지시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다. 아드는 꼬리날개가 없는 무믹 스텔스 무인기 가오리-X를 개발하고 있다. 가오리-X는 인공지능이 탑재돼 유인 전투기와 협동작전을 펼칠 수 있는 기능도 갖추는 게 아드의 목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소형 무인기가 큰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을 검토하고 있었다. 소형 무인기는 제작 기간이 중 대형보다 짧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방안도 밝혔다. 우선 지난달 26일 북한 소형 무인기를 탐지한 국지방공 레이더 TIPS-880K 등 탐지 자산을 늘려 광역감시 체계를 쌓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항적을 탐지했지만 무인기를 풍선이나 쇳대 등 물체와 가리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탐지와 동시에 식별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드론건, 휴대용 전파방해 장치, 레이저 방공포, 미사일 등 드론 타격 체계를 이른 시일 안에 갖추되 탐지 체계와 실시간으로 연동하기로 했다. 또 무인기에 정보를 통합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드론도 개발한다. 이 드론은 레이저나 총을 쏘거나 그물망을 던져 상대 드론을 떨어뜨린다. 속도가 느리고 크기가 작은 소형 무인기의 경우 항공기와 헬기로 격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드론 킬러가 대항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소형 무인기 5대는 활주로에서 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발사대에서 쏘는 방식으로 이륙했고 속도나 비행고도를 갑자기 바꾸는 변칙 비행을 해 탐지와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세계 최대 노르웨이 국부펀드. 이스라엘 지원기업 투자 철회할 수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이스라엘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4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엠비암 윤리위원회는 최근 확대된 분리적 기업 활동에 대한 정의를 요약한 서한을 지난달 30일 노르웨이 재무부에 보냈다. 윤리위는 이미 한 개 회사가 새 윤리 지침에 따른 투자 회수 대상으로 지목됐다면서 확대된 윤리 지침이 이미 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에 더해 몇몇 회사를 추가로 제외할 근거를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윤리위는 투자 철회가 필요한 기업의 숫자나 이름을 서한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최종 결정권은 펀드를 운영하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이사회에 있다. 노르웨이 중앙은행 이사회는 엠비아임 윤리위의 권고에 따라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며 기업 측에 시정을 요구할 때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운용자산 규모가 1조 7천억 달러, 약 2,280조 원,
이르는 MBIM은 전 세계 상장사 지분의 1.5%를 보유한 금융시장에 큰 손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투자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이른바 ESG,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개선, 투자를 선도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MBIM 윤리위는 작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이래 투자가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이 있는지 조사해왔다. 로이터는 MBIM 윤리위가 노르웨이 재무부에 보낸 서한에 투자 제외 대상 기업의 범위가 새 정책에 따라 다소 확장될 것으로 전망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MBIM 윤리위가 미국 방위산업체인 알텍스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제너럴 일렉트릭 등을 주시하고 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들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사용한 무기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선 4만 1천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이 중 일부는 하마스 무장대원이지만 대다수는 폭격에 휘말린 여성과 미성년자들이라고 한다. MBIM이 투자 중인 이스라엘 기업들도 적지 않다. 로이터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MBIM이 부동산과 은행업, 에너지, 통신 등 사업을 하는 77개 이스라엘 기업에 14억 1천만 달러, 약 1조 9천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산됐다고 전했다. MBIM 윤리위의 이번 움직임에는 올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3. 우파 주무기인 흑색선전. 좌파도 적극 활용은 나이티 2023 미 대선. 올해 미 대선에서 과거 우파 진영의 주 무기였던 흑색선전이 좌파 진영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가 3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일부 정치인들과 억만장자 레이드 호프만의 정치 자문들이 최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를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지자로 X에 5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배우 마크 해밀은 공화당의 정책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트럼프를 비판했다. 지난달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프가 트럼프가 유세 도중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허둥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수백만 명이 조회를 했고 일부 해리스 지지자들이 트럼프의 인지력이 감퇴됐다고 주장했다. 흑색 선전은 과거 우파들의 주 무기였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은 각종 음모론과 허위 주장들이 좌파 진영에서도 넘쳐난다. 지난달 모닝 컨설트의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의 3분의 1 이상이 트럼프의 암살 자작극 주장을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펜실바니아 주 유세장에서 트럼프 저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음모론이 크게 불붙었다. 트럼프의 자작극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들이 음모론으로 확대되면서 지금도 유력 민주당 인플루언서들이 유포하고 있다. 경호 요원들이 자작극에 가담했다는 주장부터 트럼프의 귀에 맞아 나온 피가 케첩이라고 주장까지 각종 음모론이 돌고 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들이다. 온라인 흑색선전을 감시하는 뉴스가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X의 자작극이라는 단어가 30만 회 이상 언급됐다. 일부 좌파 인플루언서들은 자작극이라는 음모론을 펴면서 팔로워들이 크게 늘기도 했다. MSNBC의 진행자로 스레드에서 34만 여명의 팔로워를 가진 조이 레이드가 트럼프의 총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팔로워들이 트럼프의 부상 상황에 대한 의학 정보가 자세히 공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음모를 감추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30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마지드 앤 파델란이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우파 진영도 유력 정치인이 트럼프 암살을 민주당이 모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음모론 확산에 가담했다. 우파는 해리스에 대한 성적,
인종차별적 허위 선전과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 대한 허위 공격을 계속하고 있으며 트럼프가 직접 근거 없는 이들 주장을 확산시켜왔다. 연구자들은 트럼프가 우파의 음모론 확산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인플루언서와 정치인들이 흑색 선전을 확대하도록 촉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좌파는 다양한 인플루언서와 단체들이 느슨하지만 유기적으로 흑색 선전을 확산하고 있다. 많은 미국인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면서 유권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도 올해 대선에서 흑색 선전이 판을 치는 이유다. JD 펜스 상원의원이 트럼프 러닝메이트로 발표된 직후 그의 저서에서 자신이 알라기자에서 성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다. 소셜미디어 분석회사 후트수트에 따르면 7월 15일 31일 사이에 40만여 건이 글이 올라왔고 댓글도 460만 건이 달렸다. 심야 대담 프로에서도 입방아에 올랐고 해리스 선거 캠프 인사들도 소셜미디어에서 퍼뜨렸다. 한편 좌파 진영의 흑색 선전을 파헤치는 글들이 일부 비평가나 언론 감시단체의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들은 좌파의 흑색 선전에 대한 분석은 기존의 팩트 체크 방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AP통신은 벤스에 대한 저속한 농담이 사실이 아님을 두루뭉술하게 밝히는 기사를 썼다가 조롱당한 끝에 기사를 삭제하기도 했다. AP통신은 기사가 표준 편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삭제했다. 비영리 정치평론 웹사이트 프레스워치에 된 푸름킨 설립자는 민주당이 말하는 대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소한 흠집잡기뿐이라고 썼다. 사실 확인 웹사이트인 스놉스는 우파 흑색 선전을 주로 파헤친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그러나 가자 전쟁 발발 이래 올해 대선까지 이 웹사이트는 좌파의 흑색 선전에 대한 사실 확인에 주력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아왔다.